자,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원서 접수도 끝났고, 이제 시험만 잘 치시면 되겠네요. 자, 얼마 남았죠? 이제 원서 전수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 공부하실 때 지금은 뭐 새로운 거 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거 정리하시고 9월달 가서서 배우는 거 그걸 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 교재 보고 확인하고 그것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거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9월 넘어가서 자료를 좀 줄이시고 아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보면요, 여러분들이 항상 9월 넘어가면은 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보면 뭐 자료의 홍수야, 완전히. 보시면은 보지도 않을 건데 또 카피해서 갖다 놔요, 책상에. 그래 마음이 편하대요. 근데 이제 그런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해를 하신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반복해서 문제 풀면서 또 틀린 건 계속 틀리니까 그걸 보면서 정리를 최종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출제위원장이 하신 말씀이야.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해. 이제 공부하는데 너무 새로운 걸 많이 보려고 한다. 뭐 새로운 거 뭐 몇 개 나오겠어요. 예? 그래서 항상 기존 배운 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반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부동산 관리로 가는데, 자, 부동산 관리에서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 올해 중요합니다. 자, 이 관리 주체에 따르는 관리 방식이 중요한데, 이때 이 관리가 자가 관리, 그리고 위탁 관리, 혼합 관리가 있습니다. 자, 올해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 이때 자가 관리는 뭐죠? 직접. 여러분이 2년 전에는 직접으로 또 출제했고요. 또 4년 전에는 자기로 출제했어. 말을 막 바꿔서 출제하거든요. 또 23회는 자치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출제를 많이 바꿔서 여러분 헷갈리라고 그런 얘기인데, 또는 우리가 직영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꿔서 출제하니까 좀 주의해 두시고, 위탁 관리는 직접에 대해서 뭐죠? 간접이고, 자기 관리가 아니라 또 뭐죠? 전문, 또 우리가 관리고, 또 외주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을 좀 바꿔서 이렇게 출제하고요. 혼합 관리는 이 자가 관리와 말 그대로 위탁 관리가 서로 혼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요, 항상 어디서 정답을 물어요? 여기서 장, 단점. 올해 주의를 진짜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장단점 다시 한번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시험에 나오면 난이도는 합니다. 자, 54번 문제 갑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가 관리는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고, 그럼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은 위탁 관리의 장점이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소유자는 본업에 전념할 수 있다. 위탁 관리 장점이고, 또 자가 관리는 또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만 또 한두 명의 자가 관리 요원을 두어서 관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도 있다는 단점이 또 있어요. 2번, 외주 관리는 전문가의 뛰어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이건 장점. 뒤에 문제. 자, 여러분, 이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돼서 뭐가 발생한다?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때 이런 문제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요거는 혼합 관리의 단점인데 뒤에는 요 뒤에 지문이요. 시험에 3번 정답으로 물었어요. 문제 발생 시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혼합 관리의 단점입니다. 자, 혼합 관리란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의 장점을 채택을 하고자 하나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이건 단점. 왜 그래요?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건 요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을 하기 때문에 전문업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다. 다 위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혼합관리는 무슨 방식? 부분 위탁.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하는 우리 부분 위탁 방식이다. 부분 위탁 방식이다. 자, 그래서 3번 단점이고요. 4번 관리 업무의 일부는 위탁하고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 요거 혼합관리라고 합니다. 혼합관리. 틀렸고요. 소유자가 관리 업무에 대해 지시 및 통제의 권한이 강하며 입주자에 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자가관리의 장점. 자, 그래서 3번 정답이죠. 자, 5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 방식별 장단점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적인 계획 관리를 통해서 시설물의 노후화를 늦출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위탁 관리는 대형 건물 관리에 적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의 입찰, 경쟁을 통해서 낙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고, 또 장점 중에는 뭐죠? 관리 업무에 대해서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방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탁 관리 방식에서 관리업체가 영리만을 추구할 경우에는 부실 관리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거 단점이고, 또 위탁 관리 업체의 위탁 관리 요원들의 인사 이동이 자주 바뀐다. 심하면은 관리 업무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것도 단점이 되겠죠. 또 위탁 관리 요원들의 부동산 설비 애호 정신이 낮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자, 혼합 관리 방식은 자가 관리에서 위탁 관리, 이 자가 관리에서 가장 오래된 정통적 관리 방식인 자가 관리에서 이 위탁 관리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에 유용하다. 요거 혼합 관리의 장점. 혼합 관리의 장점입니다. 자, 4번.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히 아니죠. 관리상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4번 정답인데, 여러분 자가관리 요원과 위탁관리 요원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좀 주의해 두시기 바라고. 그러면 양방식의 단점이 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관리하는 각 부분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밀 유지, 보안 관리에도 유리한 것은 자가 관리 방식의 장점. 여러분, 기밀 유지, 보안 관리에 유리하다. 요거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위탁 관리는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회사에 의한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기밀 유지 및 보안 관리가 곤란하다, 불리하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자, 57번 부동산 관리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관리는 물리 기능은 뭐죠? 물리 기능은 기술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 법률적 측면을 포함하는 복합 개념적인 관리다. 그래서 관리 업무는 다시 우리 복합 개념. 자, 여러분 복합 개념 우리 부동산 개념 배울 때도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이 이 평가에서도 또 배웁니다.
이 복합 개념에 따르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복합 개념만 나오면은 뭐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 나와야 돼.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나온다. 이제는 이 정도는 이제 알죠? 예, 복합 개념하면.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예,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이 많이 헷갈리시는가 봐. 2번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타성을 방지할 수 있고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다니까 틀렸거든요. 직접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무사 안일주의 타성화가 나타날 수 있고 또 인건비 부담이 불합리하게 높아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요. 또 정 때문에 임대료 경쟁이 어렵다는 또 단점도 있고. 자, 2번 틀린 지문이죠. 정답. 간접 위탁 관리 방식은 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기밀 유지에 있어서 직접 관리 방식보다 뭐죠? 불리하다. 이 기밀 유지 좀 주의를 많이 해두셔야 됩니다. 혼합 관리 방식은 직접 관리와 간접 관리를 병용하여 관리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병용한다는 얘기죠. 병용하는데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뭐를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서 위탁을 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고 위탁 관리는 뭐죠? 위탁 관리는 관리 업무의 뭐를 전부를 위탁하죠. 전부를 위탁하니까 어떻게 돼요? 소유주는 자신의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자, 여러분 우리 신탁 회사가 있거든요. 신탁 회사에 또 우리는 위탁을 시켜서 관리를 또 할 수 있거든요. 신탁 관리도 어디에 속한다? 위탁 관리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자, 혼합 5번에 보시면은 관리 업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할 수 있고 위탁 관리 편의 또한 이용할 수 있다. 자가 관리 방식의 장점과 위탁 관리 방식의 장점 두 가지를 혼합했죠. 혼합 관리의 장점입니다. 5번은 혼합 관리의 장점. 자, 58번 틀린 것. 위탁 관리 방식은 건물 관리의 전문성을 통하여 노후화의 최소화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여 대형 건물 관리에 유용한 관리 방식이 위탁 관리. 1번 맞고 2번 토지의 경계를 확인하기 위한 경계 측량을 실시하는 등의 관리는 거기에 기술적 측면의 관리에 속하죠. 자, 이 기술적 측면의 관리는 이 토지, 건물이 있는데 이 토지의 기술적 관리는 여기 뭐죠? 측량. 측량을 통해서 토지의 경계를 확인한다든지 철조망 시설을 설치해서 사도를 방지한다든지 또 있죠. 우리 요즘에 경사지 대책으로서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옹벽이나 배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토지의 기술적 관리입니다. 2번 맞는 지문이고 3번 부동산 관련은 법, 제도, 경영, 경제, 기술적 측면, 복합 개념입니다. 그래서 설비 등의 기계적 측면, 또 경제 경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에 있어서 접근이 요구되어지는 겁니다. 자, 자치는 자가관리입니다. 자치, 자가관리 방식은 관리 요원이 관리 업무에 무사 안일 해지가 쉽고 관리 전문성이 결여될 수 있는 단점이죠. 왜? 관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단점입니다. 혼합 관리 방식은 필요한 부분만 선별 위탁하기 때문에 관리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 자가 관리 요원과 위탁 관리 요원과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못하고 관리상의 운영이 잘못되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5번 정답. (60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에 업무를 수행하는 부동산 관리인데 이것도 시험에 지문에 또 많이 나오죠. 자, 두 가지 크게 요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내야 돼요. 예? 여러분 지문 속에 자주 나오니까 또 확인. 전문가적인 영역에 따라 시설 관리, 자산 관리인데 부동산 소유자나 기업의 재산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우리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관리 방법을 모색하는 이 적극적 측면에서의 관리가 자산 관리가 돼요. 자산 관리. 거기서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에 따른 관리에서 우리는 자산 부채에 우리는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PF 결정, 재개발, 재투자, 리모델링 결정, 투자에 따른 리스크, 위험 관리라든지 언제 부동산을 매입을 하고 매각할 거냐 이런 관리가 중요하죠. 중요하죠. 이런 게 뭐죠? 우리는 그 자산 관리입니다. 자산 관리. 자, 1번 정답입니다. 자, 자산과 시설을 잘 구별해 두셔야 되는데 시설 관리는 뭐죠? 부동산 소유자나 사용자에 의한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소극적 관리, 부동산에 관한 각종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이 소극적 관리인데 이 시설 관리에는 어떤 게 있어요? 시설 관리에는 건물 등의 청소 관리, 방범 방제 등의 보안 관리, 또 에너지, 요즘 뭐 여러분 냉난방 관리는 에너지 관리라든지 또 외주 관리라든지 또 각종 기계 기구 등의 설비 관리 이런 건 전부 무슨 관리? 시설 관리에 속합니다. 자, 61번 62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부동산 관리는 도시화 과정에서 인구가 도시로 집중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고층화되어 그래서 입체 이용률의 증가로 인한 건물의 고층 대형화로 인해서 전문적인 부동산 관리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1번 맞고, 등기부상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것은 법률적 관리, 요거죠. 권리관계를 확인해서 조정해주는 법률적 관리에 속합니다. 자, 그리고 위탁관리는 자가관리보다 기밀유지에 적합하고 건물 소유자의 강한 주의 통제력을 유지하기가 쉽다. 여러분, 이것은요 위탁관리가 아니라 자가관리의 장점이에요. 자가관리의 장점. 그래서 틀린 질문 3번. 매장용 부동산 관리자는 가능매상고를 임차자의 선정 기준, 가능매상고 또는 잠재매상고죠. 그러면은 주거용 부동산은 뭐예요? 우리 주거용 부동산은 다른 임차인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유대성을 기준하고, 공업용 부동산이나 업무용 부동산은 임차자의 목적에 맞는 적합성을 기준으로 임차인을 선정합니다. 자, 5번. 관리 서비스에 대한 요구 빈도수가 일정 수준을 넘는다는 것은 어떻게 돼? 예방적 유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원활하지 못하니까 서비스 요구 빈도가 많아지는 겁니다. 자,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63번 틀린 것. 부동산 관리자가 상업용 부동산의 임차자를 선정할 때는 가능매상고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자, 비율 우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임대차 유형이 나오죠. 자, 우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은 우리는 임대료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때 조 또는 총이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총 임대료를 우리가 지불하는 것을 말하죠. 이거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조 임대차를 적용하고,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순수한 임대료만을 지불하고 그 외에
영업경비는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식이 순임대차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는 세금, 보험료, 유지수선비까지 다 포함하는 이것을 우리는 3차 순임대차인데 공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3차 순임대차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시험은 여기 한 3번 나왔습니다. 이 상가, 점포 등의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게 비율임대차입니다. 자, 그래서 비율임대차는 임차인의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뭘로? 임대료로 지불하는 방식인데 그래서 매월 임대료를 납부할 때는 총 수입의 얼마까지는 기본 임대를 주겠다. 그런데 총 수입의 일정 부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임대료를 납부하겠다고 약정을 맺게 되죠. 자, 비율 임대차 2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시설 등이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없도록 이 수립된 유지계획에 따라 시설을 교환하고 수리하는 사전적 밑줄, 사전적이 나오면 예방적이에요. 사전적 유지활동은 뭐다? 예방적입니다. 유지활동은 크게 3가지로 나눠요. 유지활동은 정기적으로 청소, 소독하는 일상적 유지활동이고 지금처럼 무슨 활동? 예방적 유지활동이 있고 그리고 대응,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 문제가 발생한 후니까 사후적인 유지활동을 대응적 유지활동인데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유지활동에서는 사전에 행하는 예방적 유지활동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번 정답. 부동산 관리자는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자에게 언제 얼마의 임대료를 납입을 해야 하는지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그런 게 있죠. 우리 건물 불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수리 복원하는 동안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못 받죠. 근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라든지 또 세금 등을 납부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임대료 손실보험은 그런 우리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 수리 복원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임대료 손실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 5번 지문. 자, 6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관리는 부동산 소유자의 목적에 따라 대상 부동산을 관리상 운영을 하고 유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이 개선시키는 활동은 경제적이 아니라 여러분 이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은요 기능적 감가거든요. 이 기능적 감가를 개선시키는 활동, 기능적 감가는 여기죠. 물리적, 기능적은 기술적이야. 그러니까 이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해 주는 행위가 바로 무슨 관리? 기술적 관리. 그러니까 경제적 관리가 아니라 기술적 관리입니다. 2번 정답. 3번 위탁 관리 방식의 장점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부동산 관리자는 소유주를 대신해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관리, 임대료 수납,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자가 유지 관리 업무 등을 수행을 할 때 대상 부동산의 물리적, 기능적 흠은 하자입니다. 물리적, 기능적 하자를 발견하여 안전하게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죠. 기술적 관리를 하라 이런 얘기죠. 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 자, 67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거. 자, 부동산의
유용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상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줌으로써 법적인 측면에서의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을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관리를 말합니다. 자, 부동산 시설을 운영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나 기업의 요구에 따르는 소극적 관리를 시설 관리라고 해요. 자기 관리, 자기는 자가죠. 관리 방식은 전문 위탁 관리 방식에 의해서 기밀 유지에 유리하고 의사결정, 업무에 대한 의사결정이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임차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총 수입의 일정 비율을 임대료로 지불하는 것은 이것은 매장용 부동산에 적용하는 비율 임대차에 해당하는 용어. 자, 대상 부동산에 물리적, 기능적 하자가 있나 없나 유무를 판단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는 것은 경제적이 아니라 뭐죠? 기술적. 그래서 시험 보면 또 이 기술적이 또 시험에 또 보면 지문에 많이 나온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68번. 또 틀린 것은 자산 관리는 부동산 자산을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관리하는 자산 부채의 종합 관리를 말합니다. 자, 여러분도 경제적 관점에서 자산 부채 관리하죠? 예? 안 하세요? 중요해요. 예. 그래서 1번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시설 사용자나 사용과 관련한 다른 부문의 단순한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소극적이고 이 기술적, 각종 기계 등의 이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는 부동산 관리는 재산 관리가 아닙니다. 요거 시설 관리에 대한 설명. 2번 정답. 시설 자산 관리 구별 잘 해두셔야 돼요. 3번 대상 건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서 수리 및 점검을 하는 등의 관리는 기술적 측면의 관리를 말하고, 위탁 관리 방식은 전문업자를 이용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편리하며 전문화된 관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밀 유지 측면에는 누가 유리? 자가 관리가 유리해요. 위탁 관리는 기밀 유지, 보안 관리 면에서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6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은 서울의 어떤 점포가 임대료를 비율 임대차로 지불하는 조건으로 다음과 같다. 이 점포의 임차자가 그 해당 월에 지불해야 하는 월 임대료는 얼마냐? 기본 임대료는 얼마 주어졌죠? 120만 원이 주어졌어요. 120만 원이 주어졌는데 매월 매출이 2천만 원 초과 시 3천만 원까지는 초과분에 대한 우리는 5%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하고 3천만 원 초과 시에는 3%를 추가 임대료로 지불할 것으로 계약을 맺은데 어느 달 매출액이 4천만 원이다. 4천만 원 나오면요. 3천만 원 초과거든요. 4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을 빼겠죠. 3천만 원을 뺀 요게 대해서는 얼마? 3%를 주겠고 추가 임대료. 그리고 또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또 초과를 해야 되니까 또 2천만 원을 뺀 얼마?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또 몇 프로? 5%를 주겠다. 그러면 1천만 원에 5%, 이건 50만 원이고, 요 1천만 원에 3%는 30만 원. 30만 원과 50만 원에다가 120만 원을 대주니까 우리는 월 임대료는 얼마? 200만 원이 되겠다. 200만 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7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 자산의 포트폴리오가 떴어요. 또 관점에서 자산 부채의 이 재무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것은 법률적 관리가 아니라 무슨 관리? 경제적 관리 또는 경영 관리죠. 1번 틀린 지문. 부동산 관리에서 유지 개념이 나오죠. 외부적인 관리 행위로 부동산의 외형이라는 형태를, 자, 밑줄은 변화시키면서, 이게 틀려요. 유지는 변화 안 돼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양호한 상태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유지라고 합니다. 2번 틀렸고, 3번 건물 관리인 경우에 건물의 생애주기 비용을 통해서 초기 투자 비용과 관리 유지 비용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건물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건물 관리하는 총 비용을 우리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3번 정답. 자, 시장 및 지역 경제 분석, 경쟁 요인 수요 분석의 주요무는 자산 관리, 건물 설비, 기계 운영 보수 유지 관리 업무는 시설 관리. 바뀌었습니다. 업무가 바뀌었습니다. 자, 72번 문제로 갑니다. 건물의 내용연수와 생애주기에 관한 설명인데, 자, 여러분이 평가 가서 또 배우게 될 내용인데, 건물을 준공을 했어요. 준공을 했는데, 준공하면 이제 건물을 사용하죠. 그래서 건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을 우리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내용연수라고 해요. 기술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내용연수인데, 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철거할 때까지, 효용 가치가 없어서 철거할 때까지 기간이다 생각하면 되죠. 효용 가치가 없다는 것은 사용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기억부입니다. 건물 이용으로 인한 마멸, 파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생기는 노후화 때문에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까지 건물의 버팀 연수를 뭐라고 한다? 물리적 내용 연수.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물리적 내용 연수인데, 그럼 경제적 내용 연수도 있거든요. 경제적 내용 연수는 여기가 종기예요. 여러분, 요 점을 지나면요, 임대료 수익보다 유지 관리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럼 요까지가 경제적 내용 연수 뭐다? 끝났다. 경제적 내용 연수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우리는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우리는 건물의 버팀 연수를 경제적 내용 연수인데, 그림에서 보듯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일반적으로 그 기간이 짧고, 건물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나도 아직 물리적으로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에 남아있는 뭐가 있다? 잔존 가격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의 손 크로포트 교수에 의한 건물의 생애 주기는, 자, 건축 땅만 있어요. 건축 용지의 상태에 있는 단계를 뭐라고 한다? 전 개발 단계. 여러분, 땅만 있어요. 건축 용지만 있어요. 그러면은 건축을 하려면요, 그 건물이 들어설 지역의 시장조사 분석을 해야 돼요. 공실률, 임대료 이런 거 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요 단계를 지나서 무슨 단계? 신축 단계. 건물을 착공해서 완공에 이르는 단계를 지나면은 안정된 게, 건물이 장기적이고 본격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활용하는 안정 단계 국면. 건물이 장기적 본격적으로 우리 존속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이제 급격하게 노후화가 되는 노후 단계, 그리고 철거를 해야 될 무슨 단계? 완전 폐물 단계의 5단계로 이루어졌다. 자, 이것을 염두에 좀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건물의 물리적 유용성, 여러분 신축 단계에서는 아직 사용을 안 했어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신축 단계를 지나면 이제 사용을 하니까 건물의 가격이나 유용성은 점점 요걸 지나면 감퇴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건물에 있어서의 물리적 측면에서의 유용성이 최고가 되는 단계는 무슨 단계? 신축 단계. 두 번째, 신축 단계. 자, 77번 문제, 73번 문제로 갑니다. 자, 틀린 건데, 건물, 요것도 평가에서 배우거든요. 건물과 부지와의 부적응, 설계의 불량, 설비 불량, 건물의 외관, 디자인 낙후, 형의 구식화, 능률이 저하, 뭐 이것은 기능적 감가예요.
기능적 감가인데 이런 기능적 감가는 기능적 내용 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자 여러분, 기능적 내용 연수는요 건물의 기능이 유효한 기간 얘기예요. 건물의 기능이 유효한 기간이 기능적 내용 연수. 2번 인근 지역의 변화. 평가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이면 인근 지역의 변화, 건물과 그 건물을 둘러싼 인근 환경의 부적합. 그럼 건물 가치 떨어지죠? 당해지역 건축물의 시장성은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감퇴는 경제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는 또 경제적 내용 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평가 가서 또 한 번 배웁니다. 건물의 생애 주기 단계 중 안정 단계인데, 여러분 안정 단계는 건물이 존속하는 기간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건물의 관리 상태가 양호하게 이루어지면은 건물의 내용연수 수명은 더 연장되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 단계의 국면도 더 연장될 수 있다. 이게 3번이고요. 또 계량비는 어리 지출해야 된다. 여러분이 이 계량비와 같은 지출은 안정 단계에서 행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서 유익하다. 노후 단계 지출하면 안 돼요. 노후 단계에서 4번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건물의 구조, 설비, 외관 등이 악화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노후 단계는 건물의 물리적, 기능적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계량비를 지출하기보다는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계량비는 언제 지출하라? 안정 단계. 여기는 계량비 지출하지 마라. 새 건물로 교체할 계획을 세워라. 이 말입니다. 자, 5번.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재무 회계 관리, 시설 이용 임대차 계약, 인력 관리는 위탁하고 청소를 포함한 그의 나머지는 소유자가 직접 관리할 경우에 이는 전문 위탁 관리 방식이 아니라 혼합 관리. 자가 관리와 위탁 관리가 나타나는 혼합 관리 방식에 해당하는 개념. 이런 관리에 한 문제 나오는데요. 요즘 보면요. 이래 관리 주체 요거 내면 좋겠고 여기서 정답을 많이 묻고요. 지문을 뽑을 때 여기서 한두 지문, 하나, 여기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지문을 뽑아서 한 문제를 출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하로 출제요. 합니다. 난이도. 여러분 모의고사 친 거 지금까지 집에 놔두고 있죠? 네, 그거요. 이번 주 이제 모의고사 일요일 날 치시고요. 이제 시간 날 때 집에서 한 몇 시간 딱 해서 그 분류를 만드세요. 여러분 그 있죠? 우리 출제 기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분류표. 저기 뭐 우리 저 인력관리공단에서 그거 나와 있잖아요. 그 분류표 보고 자기가 틀린 거 체크해 보세요. 틀린 거에 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시험 문제 하면 3월 모의고사, 4월, 5월, 6월, 7월, 8월 분류표가 나올 거 아니야. 여기 제1편, 제2편, 제3편에서 단원별 나올 거 아니야. 틀린 곳에만 가서 딱 체크하세요. 3월달 틀린 거, 4월달 틀린 거, 5월달 틀린 거. 그러면요. 계속 틀린 건 계속 틀려. 그러면 자기가 거기에 약점이 있어. 네? 그걸 보고 9월달 가면은요. 어떻게 돼? 자주 틀리는 분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야 돼. 그래 놓고 9월 이제 모의고사 이제 2주 동안 100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정리를 잘 해서 9월 셋째 주부터 모의고사 이제 풀이할 때 하면 점수가 급격히 올라가요. 1, 2차가. 네? 이런 걸 분석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공부해도 잊어버리고 시험에 안 나올 거 공부하고 그렇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의고사 친 거 틀린 부분만 체크 한번 해서 맞은 건 놔두고 틀린 부분만 집중적으로 한번 보세요. 그 몇 개 틀리냐? 그 보잖아요. 6번 여기 치면요 6번 다 틀린 게 있고 하나 틀린 건 실수로 틀렸다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런 걸 자주 틀린 부분 위주로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중요해요.
뭐 무슨 오답 노트? 시간이 없는데 무슨 오답 노트를 만들어요. 우리 고등학교도 안 한 건데. 뭐 오답 노트 만드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거 뭐하러 만들어?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아까 분류해서 자주 틀린 걸 보세요. 그러면은 점수들이 20, 30점 올라갑니다. 9월 중순 모의고사 칠 때. 그래서 그걸 잘 하십시오.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왜요? 많이 남았죠? 그래서 합격하셔서 이제 합격자 모임 오셔야지. 네? 합격자 모임 와서 추첨을 해야죠. 네? 네? 자동차 추첨도 있고. 1, 2차 동차 합격하시면 와서 추첨하고, 그리고요, 본인이 1, 2차 동차 평균 95점 나오겠다. 그러면 전국 1등이야. 네? 그 정도 자신 있다 하면은, 예? 예? 우리가 외부에서 모의고사 치는 게 있죠. 예? 예, 그런데 한번 해서 상금이 있게 돼요. 예? 1억짜리 상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해서 1등, 아이고 전국 1등이면 1등이지. 그러면 상금 1억 받으면 되는 거지. 예, 그런 것도 한번 쳐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있으면요 상금 쓸어 담아와. 예? 예,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아, 공부하면 돈을 벌어야지. 예,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자, 잠시 쉬고 마케팅 가겠습니다.